네, 봅시다. 경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누가 썼어요? 라고 하면 이제 허난설원이라는 분이 썼습니다. 조선시대 때 여성 화자가 우리나라 그거 조선시대를 뚫고 그 수많은 문학 중심, 남성 중심의 문학 세계에서 조선시대에 그거를 뚫고 우리가 지금의 교과서에 실릴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지간하게 잘 쓰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이분이 어느 정도로 유명했냐면 중국 사신이 와가지고 혹시 선물 뭐 받고 싶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허난설원의 시 한 편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유명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글로벌했던 인재였던 거지. 그래서 이 허난설원의 수많은 작품들은요 3학년 때까지도 이제 적용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허난설원의 이런 감정선, 이 수많은 문학 작품들의 기반이 되는 정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 바로 이 규원가라는 작품이에요. 이 허난설원의 이 포지션은 결국은 뭐냐면 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조선시대가 담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나오는 감정선들인 거거든요. 이분 아버지가 너무 좀 대단하셨던 분이에요. 그 당시에는 여자가 공부를 시키지 않았었던 문화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얘가 이제 너무 그거에 관심을 보이니까 그 남자들, 이 형제들, 안녕하세요. 남자 형제들과 같이 글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너무나 잘했고 글도 너무 잘 썼다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커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당시가 조선사회고 그 당시가 무슨 사회였어? 남자 중심 사회였다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글을 잘 쓰고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거고. 그 당시 여성의 최고 가치는 뭐였어요? 신사임당. 가장 현모양처의 이미지가 되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그 유교적 사회관에 맞춰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는데 남편을 만났는데 이 남편이 어때요? 약간 조금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좀 품을 수 있는 남자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 못해요. 약간 쫌팽이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해도 되는 게 이 사람이 이제 밖에 나가면 이 사람 과거를 되게 오래 준비하는 게 딱방을 해요. 그럼 이제 주변에서 어떤 말을 듣겠어? 너희 마누라가 남자였으면 그래서 과거 국제해가지고 좌이정 우이정 할 텐데 성별 바꿨어야 됐다. 그거 떼라. 이런 얘기를 듣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허난설원도 어때요? 서방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야죠. 오늘이 몇 수째입니까? 요 연도가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야? 더 이상 이제 집에 들어오지 않고 기방 규생집에 가가지고 계속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 아닌 이혼이 돼버린 거야. 근데 그 당시 이혼할 수 있어 없어? 사대부인데 못하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혼자 독수공방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이때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뭐겠어요?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입에 대한 원망이라는 감정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가 보고 싶은 거야. 이 원망 플러스 이 그림 이라는 이 감정이 이 허난설원 작품인 이 규원가의 이 베이스, 토대가 되는 감정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불우한 인생을 살았어요. 자식들도요, 나도 되게 몇 살 못 살고요. 되게 요절을 합니다. 그리고 유산도 2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잃은 슬픔에 대한 노래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한탄을 하다가 가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 허난설원의 규원가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뭐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가? 규방가사라는 장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있습니다. 가사는 뭐였어? 시조와는 완전히 동일하지만 뭐야? 내용이 엄청나게 길게 제약이 없이 쭉 길게 만들어지는 것도 같고요.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있고요? 이런 사음보 그리고 이제 3, 4조 4, 4조 이런 결들을 가지고 있는 건 이제 틀리지 않죠. 초장, 중장, 종장이 아니라 3단 구성은 이제 서사, 본사, 결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길이에 제약이 없다라는 게 이제 가사의 특징적인 부분들이었죠. 근데 거기에 이제 수식어가 뭐가 붙어요? 규방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됩니다. 이 규방이라는 건 결국은 뭡니까? 이제 여성 화자, 여성 작가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규방이라는 여성이 살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가사들이 남자가 쓰면 어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임금님 사랑해요랑 자연신화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반면에 이 기반가사는 자연히 솔직한 여성의 감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플러스 소재도 여성 화자의 중심
여성 화자가 많이 볼 수 있는 소재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특징들을 가지고 이 작품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없지 않니? 괜찮아. 아마 너무 이렇게 생각하죠. 아 벌써 여름이야? 끔찍한 일이야. 지워졌다니까. 사실은 원래 쌤이 처음에는 적었다가 두 번째로 적을 때는 사실은 없어졌어요. 이거 보시면 이제 백지 있을, 해설지 있을 거고 그렇겠지만 오늘 풀이는 여기다 하시고요. 이제 해설지와 이걸 같이 보시면서 뭔가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인데. 내가 보면 여기다. 네, 봅시다. 이거는 바로 컴퓨터였으니까 제가 통보하면 돼요. 네, 봅시다. 항상 고전을 시작하는 데서 강조드리는 부분들은 뭐다? 정확한 해석이다. 여러분들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제발 정확하게 한 줄 한 줄 읽어내는데 좀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신 때 꼼꼼하게 해야 돼. 어차피 수능장에서는 다 못 읽어 정확하게. 그냥 이런 내용이겠구나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어차피 못 읽는 작품이니까. 하지만 이럴 때 좀 꼼꼼하게 배우는 건 하나, 그리고 그 어미 하나, 조사 하나들이 결국은 그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근거들이 되기 때문에 내신을 준비할 때 좀 잘해봅시다. 자, 보도록 하죠. 자, 시작줄. 엊그제 젊었더니 하마 어이다 늙거니 어찌 이렇게 다 늙어버렸는가. 그래서 시작 부분은 뭐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서사 부분은요, 우리 시작이 처음부터 대조 대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조 대비. 뭐와 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과거와 이 현재를 대조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내가 뭐 했는데? 젊었는데 지금은 내가 어떻다? 늙어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부분들인 거고요. 이때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선이 오겠냐는 거지. 이때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 과거에는 내가 참 젊었었는데 지금은 내가 늙어버렸네. 그리고 안타까워. 의 감정선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찌 벌써 늙어버렸는가. 소년 행락을 어린 시절의 소년 행락 즐거움의 움직임, 어린 시절의 즐거움을 생각하니 일러도 말해봐야 숫자없다, 무질이 없구나. 그래서 이 소년, 이 키워드들을 따는 게 중요하거든요. 소년에 즐겼던 즐거움, 우리 인간적으로 이 낙자 정도는 좀 갖고 갑시다. 즐거울 낙자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의 즐거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늙어야 늙은 뒤에 서른 말씀에서 서른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 이때 느끼는 감정 또 뭐예요? 서른 말씀이죠. 항상 감정선은 동그라미 치는 버릇들을 드리고요.
서른 말씀 하자니 목이 맨다. 늙어버렸기 때문에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한탄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는데 부모 생육, 생모육, 신고하야.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키우실 때 신고, 매우신 자에 쓸 포자입니다. 맺고 쓰게. 그러니까 아주 어렵게 내 몸을 길러낼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참 어렵게 길러냈는데 공후배필은 못 바래도 군자호구를 원하였더니, 그러니까 공후배필은 공후, 아주 높은 벼슬의 마누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는 남자의 짝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문제가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키우시면서 공후배필로 만들려고 했어. OX, X인 거지.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았고 군자, 호구, 즉 군자가 있는데 뭐야? 좋은 호자. 그래서 좋은 남자,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남자와 원했는데,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는 거겠죠. 삼생의 원법 이유, 월학의 영궁유로. 자, 키워드입니다. 이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은데 우리 삼생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월학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나오는 순간 나올 수 있는 그런 배경 지식들이 뭐냐는 거지. 이 삼생이라는 게 결국은 후생, 그러니까 전생, 현생, 후생을 의미를 해요. 즉 죽었을 때 이 현생은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세계가 있다라는 거지. 우리 이거 어디서 배웠게? 다음 세상에서 우리 만나가지고 다시 행복하게 지내자. 제망내가에서 등장해서 그런 가치관이죠. 바로 불교의 뭘 베이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윤회사상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월화 같은 경우는 뭐야? 근데 여기서 윤회사상이라고 하면 안 돼. 여기서 윤회사상의 포인트가 아니라 얘는 뭐야? 얘랑 붙어서 운명론적 세계관을 물어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윤회가 아니에요. 운명이 정해져 있다. 이쪽이 이제 조금 더 바뀌어요. 이 월화 노인 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에는 큐피트가 있죠? 그래서 여기 한 발, 여기 한 발 맞추면 이제 서로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월화노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달 아래에 인연을 맺어주는 이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국 이 사랑을 맺는 거는 우리의 뭐이다? 운명이었다. 이것도 다 뭡니까? 운명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얘들 나오는 순간 끝이. 얘들 나오는 순간. 월화의 영분으로 장안 유협의 경박자를 꿈같이 만나 있으니. 그리고 불교적 가치관이라는 거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윤회사상도 맞는 얘기고,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거 찍으라고 하면 얘를 찍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원업 같은 경우도 여기 옆에 이제 원업이 잡히잖아요. 여기서 이 세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야. 어떻게 느끼고 있다? 원망스럽다라는 감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정설하는데 보시면 뒤에서도 나올 텐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 경박자. 자기 남편을 뭐라고 얘기해? 경막스러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감정선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원망스러움이다. 나의 운명과 나의 운명의 상대였던 그 남편에 대한 원망이 베이스로 깔려있다는 걸 이 원이라는 키워드와 이 경박이라는 키워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안 유협에 경박한 사람을 꿈같이 만나 있어. 조금 디테일도 있죠? 뭐 이거 내신이니까 꿈같이 그런 거는 지규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이제는 같이 이런 것도 좀 후보방에 적어주시고 꿈같이 만나서 당시 용심하기를 살얼음 디디는 듯 어머하는 듯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품은 지규가 좀 많아요. 또 뭘 얘기하고 있어요? 또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님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야? 당시 마음쓰기. 여기서 당시는 뭡니까? 어렸을 때. 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용심, 쓸용자의 마음심자죠. 마음쓰기를 살얼음 디디는 듯. 과거에는 님을 만났을 때 내가 뭐였다? 조심스러웠다. 정성을 다했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35, 28 겨우지나 35, 15 28, 16 그 당시 여자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키워드가 되는 거고요. 그 당시 어렸을 때는 내가 뭐였다? 천년 여질 천연 자기가 뭘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아름다움 키워드가 뭡니까? 천연 여질이라는 것도 이제 과거에 해당하는 부분들인 거죠. 아름다움입니다. 천연 여질을 절로이니 이 얼굴 이 태도로 뭐했어? 백년기약을 하였더니 평생을 약속하였더니 그 다음 포인트입니다. 이것도 이제 통째로 외워주셔야 되는 구절인데 영광이 훌훌하고 조물이 다시하여 연광 키워드가 뭐냐면 이 연년자에 빛광자 그래서 연의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연의 빛이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1년에 밝음이 흘러간다. 즉 매년 밝음이 찾아온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쓰는 순간 뭐에 대한 이야기나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연광이 훌훌하다. 관용적인 표현들인 거고요. 이거랑 이제 유사한 아이들이 조금 더 있어요. 이거랑 좀 유사한 아이들. 첫 번째. 광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광음. 이제 음자가 자꾸 여러분들이 소리 음자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빛광자에다가 어두운 음자는 그래서 밝고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광음이 훌훌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밤과 낮이 계속 바뀐다는 뜻이라서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걸로 뭐가 있냐면 영양이세요. 영양. 이게 뜨겁고 차가움입니다. 뜨겁고 차가워. 이게 결국 뭐예요? 밤과 낮일 수도 있고요. 여름과 겨울일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도 조금 생각을 하시고 있어야 돼요? 또 여기 피고지. 이거 역시도 뭘 표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고전 시가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라 이미 연광이 훌훌하고 해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물이 다시하여 이렇게 조물이 다시하여 시기가 많아서 라는 뜻인데 이 사람이 어땠어요? 젊었단 말이에요. 근데 늙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뭔가 젊음을 뺏어가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물이 나의 젊음을 시기했기 때문에 이거를 뺏어간다 이런 뉘앙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혹은 이것도 어디에서 관용구라면 남자와 여자가 너무 사랑을 했을 때 너무나 사랑을 했을 때 이제 이거를 떼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때 운명이 우리를 시기했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로미오와 줄리엣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서로 적대시되는 집안에서 태어난 게 운명이었잖아. 그게 이제 운명이 우리를 시기하여 갈라놓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야야 봄바람 가을물이 배오리 북 지나듯 설빈화한 어디 두고 면목 가증 되었구나. 봄바람 가을물 얘네들을 통해서 이 작품은 뭘 사용하고 있다? 계절적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배오리 북 지나듯 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뭘 통해서? 직유법을 통해서 또 뭘 얘기하고 있다?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서사의 포인트가 뭐기 때문에 내가 젊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늙어버렸구나 이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설빈화안 여기까지 여기 설빈화안 뭐야? 하얀 눈 피부 그리고 뭐야? 꽃과 같은 얼굴 이 어디 두고 면목 가슴 얘가 이제 뭐가 됐다? 면목 가슴 우리 얼굴과 눈을 보면 뭐야? 증오스럽다 이렇게 못생긴 얼굴만 만들어졌구나 얼굴을 보니까 화가 나는 얼굴만 만들어내겠구나 가슴 나오죠? 내 얼굴 내가 보거니 내가 스스로 봤는데 어느 님이 나를 그리스도냐 나를 사랑하게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 뭐를 통해서? 설의법을 통해서 결국도 뭘 보여주고 있어요? 한탄, 탄식, 안타까움, 서러움을 보여주고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뭡니까? 서사. 서사의 오프닝 주 시작점은 뭐예요? 내가 젊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늙어버렸다. 그러면서 과거 회상을 하는 거야. 과거에 내가 이렇게 아름다웠고 그때 님을 처음 만났을 때 상상을 하고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됐고 내 얼굴이 너무 늙어져 버려서 아 나를 사랑할 사람이 없겠구나 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서사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케이? 그 다음 사실 여기서 수능 얘기 하나만 하면 딱 하나야 해석할 수 있고 얘 감정선 찾으면 돼. 원망스러움과 서럽다 요 라인만 보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정말고에서는 이거를 기승전결로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서사를 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본사를 두 개로 나누면 돼요. 승전으로.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결사를 결로 보시면 되는데 조금 이따 찍어드리도록 하죠. 자, 그 다음 장 보시죠. 그 다음 볼게요. 아이고, 내가 한 줄 안 읽었잖아. 스스로 참괴하니, 스스로 참괴, 부끄러워하니, 누구를 원망하리. 별 5개입니다.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감정이 2개 나오거든요. 체념.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비웃는 거야. 이거를 자조적 태도라고 이야기해요. 자조적. 그리고 누구를 원망할 대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을 하면 운명론적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는 요즘이 있어요. 여기까지 기고요. 여기까지가. 자, 그러면서 이제 본사로 들어가 보죠. 3, 3, 5, 5. 3명, 3명, 5명, 5명 무리를 지어서 야유원에 3사람이 났단 말인가? 이 야유원이라는 공간은 정말 많이 잡습니다. 얘는 이제 기생집이고요. 기생집이 되고요. 결국은 님이 있을 것이라고 다 조심하세요. 추측하는 공간. 추측하는 공간이에요. 확정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새끼 기생집에 있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근데 정보를 몰라. 그러니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건데 추측을 하는 부분들인 거죠. 야유원 3사람의 기생이 나타났다 말인가. 이건 서리법이랑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궁금한 거예요. 3사람, 3기생이 나타난단 말인가. 꽃피고 날 저물 때 정차 없이 나가 있어. 백마금편으로 어디 머무는 곳. 그래서 이제 백마금편이라는 또 키워드가 나오는데 이게 백마, 하얀 말을 타고요. 그 다음에 금색 안장을 탔다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클럽 갈 때 양복 쫙 빼입고 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쁜 모습으로 도배하고 간다는 거죠. 그 남편의 그런 앞에서 나왔던 경박자라는 그 성격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백마금편으로 어디 머물러서 노는 거고. 자, 그래서 원근을 모르거니. 뭘 원자에 가까운 글자입니다. 뭘 원자에 가까운 글자. 원근을 모르거니 소식이야 더욱 알랴. 안다 모른다? 모른다. 즉 이 사람의 상황은 뭐야? 지금 이제는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그 중심축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님으로 넘어간 거야. 이 남편에 초점으로 이제 넘어간 거예요. 얘의 이제 속성, 얘의 행동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남편이 가지고 있는 정보, 얘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 몰라? 모른다는 게 포인트인 거고요.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게 원근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 사람의 소식도 모른다. 결국은 얘가 뭐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님의 부재, 님과의 단절이라는 화자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다음 줄이 별 5개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이 남편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인연이 끊겨 있음들. 인연이 끊겨 있지만 생각이야 없을 수야.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거의 반이혼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을 뭐한다? 그리워한다. 그래서 이 사람의 감정은 복합적이에요. 첫 번째, 원망스러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그리움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바로 이 선임법을 통해서 드러나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죠.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말려하는. 그립다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이 작품은 그립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표현했다? 직접적으로 추출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접과 직접이죠.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나왔고. 그 다음 옥창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비어졌는가. 자, 키워드 나오는데 여러분 옥창을 좀 외워주세요. 옥창 혹은 이제 사창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얘가 기본적으로 뭐야? 여성 화자를 확정짓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남자 방에 있는 창을 옥창, 사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여성이 살고 있는, 거주하는 그 방의 창문들을 옥창, 사창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화자가 여성 화자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지점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배웠잖아. 너무 전형적인 거야. 님이 없어. 님이 부재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항상 여자가 방 안에 앉아가지고 독수 공방하면서 적막함을 느끼고 창밖에 달을 보거나 귀뚜라미를 보면서 슬퍼하는 그 장면은 수많은 문화작품에서 등장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창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고 졌는가. 그러면서 이제 매화가 또 등장을 하는데 이 매화도 정말 많이 나와요. 왜? 똑같은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쓰면 얘는 뭐야? 지조와 절개였단 말이야. 똑같이 쓰면 지조와 절개였는데 여기 누구예요? 여성 화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조와 절개로 쓰인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예요?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기 위한 소재로 등장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조절개라고 이야기하면 오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겠죠. 이 매화는 기본적으로 봄의 계절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봄이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냐, 몇 년이 지냈다 라는 이야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겨울밤 차고 찰 때 자체는 섞어치고. 여기 보세요. 아, 이걸 또 들어가기 전에도 뭘 정리를 하셔야 되느냐, 우리 뭘 기억해줘야 되나. 무조건 나올 텐데, 그리고 문학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다 정리하셔야 돼요. 또 뭐가 나올 거야? 그놈의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정말고 같은 경우는 우리 가는 길에서 되게 조심스럽게 엄청나게 많이 다뤘었죠.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건 뭡니까? 나랑 상관이 없는 아이들을 나랑 상관 있게 만드는 거예요. 혹은 나의 보이지 않는 정서들을 뭐에 어떻게 객관적으로, 물리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패턴이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저 대상과 나의 화자의 감정이 같을 때, 이때 얘를 뭐라고 부른다? 감정이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대상과 화자의 상황이 다를 때, 이걸 뭐라고 한다? 대조를 통한 정서강조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그냥 봤을 때 이미 떠오르고, 봤을 때 그립고, 어떤 감정을 유발시키는 아이들 있죠?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 감정 유발의 매개체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 작품에서는 이 3가지의 양상들을 모두 다 보여줍니다. 1번, 3번은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고요. 2번은 좀 애매해요. 왜냐면 배경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경은 사실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까지는 안 하거든요. 하지만 대조 대비를 통한 강조는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문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사 부분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겨울밤 차고 찰 때 자체 눈이 섞어지고, 여름밤 길목일 때 구준비는 무슨 일인가.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까? 무슨 법을 우리가 찍어내고요? 대, 우, 법을 찍어내시고요. 그리고 뭘 보여주고 있어요?
계절적 시역, 계절적 뭘 보여주고 있어?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야. 변화가 됐지만 나에 대한 감정들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가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눈. 그죠? 두 번째가 구순비. 눈, 비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걸 보면서 결국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가 님을 떠오르게 한다는 거죠. 몇 번이야? 감정 유발 네게티브로서 이제 등장하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그젠플로서 구순비와 비를 이제 넣을 수 있다. 자체는. 와, 그 다음도 너무 중요해요. 삼춘화류. 삼춘화류. 삼춘, 우리 세 가지 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2절기를 가지고 있어요. 각 계절마다 3절기씩 가지고 있습니다. 동지라든지, 입춘이라든지, 입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것들인데, 즉 삼춘이라는 건 그 세 절기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그냥 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화류는 꽃화자의 흐를 유자입니다. 그래서 꽃이 만발했을 때, 봄에 꽃이 만발을 했을 때 호시절이야. 인간적으로 이 단어는 알고 있어야 돼. 이 단어는 뭐야 이거 뭐야? 여자와 남자가 같이 있으면 뭐다? 좋다. 보기 좋다. 좋은 감정이 생긴다. 뭐 좋은 거죠.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왜? 정서가 긍정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호시절에 경물이 시름 없다. 여러분 이거 해석 정말 많이 나오는데 시름 없다라고 하니까 시름이 없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해석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다. 혹은 즐겁지가 않다라는 거. 그 이유가 뭐야 전부 다. 이것 때문이라고. 이 님의 부재와 단절 때문에 배경이 아무리 긍정적이어도 나의 감정은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은 아니에요. 객관적 상관물은 아니야. 배경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야? 이 부분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경은 긍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감정은 부정이다. 뭐 때문에? 님이 우리 궁금하면서도 맨날 했던 부분들이란 말이야. 한갑이고 존나 멋진 축제야. 하지만 님이 없기 때문에 뭐다? 오케이? 송이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지금 헤어지는 이 상황에 풀빛은 존나 예쁘는데 나의 감정은 그런 별들 맨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다음 가을, 딸, 방해들. 그래서 가을 끊어놨죠? 그래서 겨울, 여름, 봄, 가을 전부 다 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을, 딸, 방해들고 실소리, 상해, 울 때. 자, 뭐 나옵니까? 실소. 이 정도면 이제 외워야 돼. 얘는 뭡니까? 가을을 상징하는 키워드고요. 해석을 하면 뭐예요? 뒷구람입니다. 나오는 순간 무슨 이미지가 베이스가 되고요? 청각적 이미지가 베이스가 되는 거고요. 나왔을 때 항상 생각이 나요. 실소리, 상해, 물때라고 이야기하죠. 이 실소는 뭐야? 진짜로? 아니야. 이 감정은 누구 감정인데? 내 감정이란 말이야.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 얼마나 많아요? 첫 번째, 오일. 두 번째, 계절감. 세 번째, 청각적 신감.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객관적 상관물까지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뭐야? 슬피 우는 감정은 누구랑 똑같아? 나랑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등장합니까? 빅토라가 등장. 여기 빅토라가 등장. 세 패턴 다 나오죠? 매칭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다. 하나 나온다고 하면 여기. 상해 올 때,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햄만 많다. 인간적으로 요 세 단어 정도 외워주셔야 되거든요. 이거 진짜 대단. 여자. 이게 사랑 얘기할 때 나오는 쓰리 서술어예요. 쓰리 서술어. 대단은 뭐야? 사랑. 연하는 뭐고요? 이게 가난데 뭘 해석한다? 운명이면 사랑한다. 같이 살아간다. 해단, 님을 너무 이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 미음 붙이면 뭐가 됐어? 생각 이게 되죠. 생각함. 생각만 많다.
아마도 오줌 목숨 죽기도 그리고 마지막 샷 이것도 좀 강조해 드릴까요? 뭐뭐 샷 이렇게 뭐뭐 샷 이렇게 끝나는 것들 다 뭐다? 영탄적 어조예요. 영탄적 어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샤로 끝난다. 영탄적 어조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구나. 감정이 이제 폭발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승, 기승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돌이켜, 풀어, 생각하니, 돌이켜 여러 생각을 하니 이렇게 살아서 어찌할 것인가 있다 없다, 어쩔 거가 없다, 살 거 보시면 됩니다. 청금을 돌려놓고 녹기금을 비껴 앉아 경비가 한곡조를 씨름조차 섭섭하니. 자, 그래서 이 감정선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원망과 그리움이라는 감정선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요. 청등. 그 다음에 나오는 키워드는 청등이라는 키워드고, 그 다음에 나오는 키워드가 이제 녹기금, 녹색의 기금인데, 얘네들이 소재적으로 조금 의미가 있어요. 항상 똑같은 거예요. 항상 내가 님을 그리워하면 이 화자 공간에 항상 뭐였어요? 창문이 있고요. 항상 그 창문 밖에 뭐가 들어오고 있어요? 달빛이 들어오고 있고, 옆에 이제 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쪽이에요. 이게 어려운데. 뒤돌아면 그 뒤쪽이 또 울고 있는 거야, 이 상태로. 그죠? 그 다음에 항상 이제 여성 화자가 이렇게 있는 거고, 이 상태에 옆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등불이 하나 비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항상 내 옆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검은 고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패턴이란 말이에요, 이런 패턴들. 그래서 얘네들 역시도 님을 떠오르게 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이게 내신으로 들어가면 하시는 학교도 있고 안 하시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정발고는 안 했더라고.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로 될 수도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정발고는 아니었다. 근데 얘네들은 그럼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특히나 이 녹기금 같은 경우는 뭐로 해석한다? 이 화자의 씨름을 걸어내기 위한 행위 혹은 이제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병면화 한곡조를 씨름조차 섞었하니. 그래서 이 녹기금을 통해서 뭐예요? 이 병면화라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노래를 이제 부르게 된다는 거죠. 행위라는 이유가 뭐야? 씨름을 쫓기 위해서. 감정선 체크하시고. 불렀는데 소향 야규에 뱃소리가 섞도는 듯, 화표 천년에 별하기 운이는 듯. 갑자기 생뚱맞잖아. 갑자기 이 병면화를 하니까 소향 야유, 그리고 이제 별학이라는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오죠. 그럼 얘네들은 이제 뭘 사용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중국의 고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고사 사용하면 이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만 좀 보시면 되는데, 이게 소상야구의 뜻을 보시면 옛날에 중국에 되게 유명한 황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크게 전쟁을 벌이고 죽어버려요. 근데 그 황제에게 두 왕비가 있었는데, 그 왕비가 황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발대밭에서 황제의 승리를 기다리다가 거기서 자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결한 자리에 발대가 만들어지고요. 그 발대가 바람이 불 때마다 슬피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남자와 여자의 이별의 정한을 얘기를 할 때 항상 이 고사를 쓰는 거고, 벼락도요, 천년학이랑 인간이랑 되게 친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학이 이제 천년 뒤에 오니까 그 인간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슬피 울었다 라는 식의 고사란 말이에요. 전부 다 이제 슬픔을 상징하고 있는 고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고사를 통해서 화자의 감정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사에다가 뭐뭐 하는 듯이니까 지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옥수에 아름다운 손으로 타는 수단, 이 수단 검은고는 옛소리가 옛가락이 있다마는 부용장 적막하네.
누구 귀에 들릴 것인가. 자, 부용장 항상 이제 방을 나눈다고 했었죠. 이렇게 한 칸이 한 집이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장 커튼이나 막 같은 것들로 나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막 이렇게 막아 이렇게. 근데 여기서 부용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장에 뭐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부용이라는 꽃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남자 방이나 쓸까? 아니지. 그래서 이제 여자 방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밖에 누가 있어야 돼? 님이 있어가지고 같이 사람을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없기 때문에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적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쓸쓸하다, 외롭다 이런 결로서 이제 감정이 나오는 거죠. 적막하니 누구 귀에 들리겠네. 자, 여기에서도 뭐가 이제 잡히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이제 베이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노래를 불렀단 말이야. 그래서 뭐는 그대로 있어. 나의 솜씨는 과거에도 있고 뭐도 있어? 지금도 있는 거야. 지금도. 하지만 님은 내가 그때 이 노래를 불렀던 이유가 뭐겠어? 과거에는 님과 함께 행복하게 불렀었는데 그죠? 있었지. 근데 지금은 있어 없어 님이? 지금은 님이 못한 말이야. 이 검은 거 역시 뭐야? 님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객관적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거지. 충분히. 하지만 대신은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마지막 단자. 이 찬자가 두 곡이 돼. 9곡자. 이제 이렇게. 찬자가 원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9줄기로 돼서 굽이굽이 끊어져. 뭐만 체크하시면 되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음성 단자. 여성화자다 보니까 순 우리말을 사용하기도 하는구나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작품은 순우랑 어리와 한자가 이제 같이 혼합돼서 등장을 하죠. 사대부라는 특징도 있고 여성화자라는 특징도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승장. 마지막 별이죠. 마지막 차라리 잠에 들어 꿈에나 보려하니. 패턴이잖아. 현실에서 만나지 못하니까 어디를 가고 싶다? 꿈에서나 만나고 싶다. 꿈에서 만나고자 했는데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가. 그래서 원래 여기 있는 잎. 내가 그래서 꿈에서 뭐야? 이 사람의 감정선이 뭐냐? 현실에서는 볼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꿈에서라도 님을 보고 싶은데 이거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는 거지. 이걸 막는 역할을 하는 게 짐승. 오늘날에는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면 약간 동물과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짐승은 다입니다. 그냥 벌레들도 다 전부 다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잎. 그래서 식물과 동물 모두 다 이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결국은 강정유발 매개체거든. 얘네들도 전부 다. 얘네들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정각이 보는 거 그렇잖아. 앞부분에 나눴던 그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수업을 그래서 되게 중요하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얘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데 처음에 장의 물의 역할을 한다 정도로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천상의 견우직녀 은하수가 막혔어. 7월 7석 1년 1도를 실기치 어기지 않고 만나거든 라고 하면서 대조대비 나옵니다. 되게 많이 나와요. 왜? 원래 견우와 직녀는 이별의 아이콘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견우직녀도 어때요? 견우직녀도 슬픔의 아이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야?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만난다는 거지. 근데 나와 님은요 만나 못 만나? 아예 못 만난다. 그래서 내가 훨씬 더 뭐하다? 더 외롭고 쓸쓸하다. 요걸 이제 강조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님 가신 후에 무슨 약수 가렸들. 그래서 위에 있는 은하수 동그라미 치시고요. 아래 약수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애물이 조금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약수. 이게 하늘 위에 있는 전설의 물이거든요. 물, 강. 바로 뭘 의미합니까? 은하수를 의미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나오는 순간 장애물. 단절감이고 뭔가에 대한 부재를 나타내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끊겨 있는가. 난간에 비껴서서 님 계신 데를 바라보니 초로는 맺혀있고 모운이 지나가요. 초운 동그라미, 모운 동그라미.
초로는요 풀과 이슬이고요. 모우는요 이제 저녁 구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다 뭐예요? 님을 떠오르게 하는 작물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원래. 내신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한다 안 한다를 확인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아마 문제 푸실 때는 계속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거예요. 뒷잎에 푸른 꽃이 새소리가 더욱 서럽다. 그래서 뭐가 다시 한번 등장하죠? 새소리. 아까는 새, 그다음에 누구? 실솔. 얘들 전부 다 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객관적 상관물의 감정. 얘는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객관적 상관물. 중립의 푸른 해서 이제 새채, 시각적 이미지와 새소리, 청각적 이미지를 이제 같이 보여주고 있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세상이 서러운 사람 수없이 많다고 하지만 박명한 나의 명이 박한 홍한이야 나 같은 니가 또 있을까? 있다 없다? 없다. 서리법을 베이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운 운명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가장 뭐하다? 서럽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삼생 그죠? 여기에다가 이제 원화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이 방명 이런 것들의 라인들은 이제 뭐로 해석할 수 있다? 전부 다 운명론적 세계다 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키워드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마도 마지막 줄이 이제 별 5개거든요. 홍안도 좀 가져갈까요? 이 홍안이라는 단어가 이제 작품에서 나오면 이게 붉은 얼굴이라는 뜻인데 이게 원래는 젊은 사람으로 쓰여요. 젊은 사람의 얼굴. 혈색이 있는 얼굴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로 많이 쓰입니까? 젊은 여성을 지칭하는 말로 되게 많이 쓰입니다. 아마도 임의 지위로 임 때문에 내가 바뀝니다. 이 나의 모든 감정이 누구 때문이냐? 이 새끼 때문이다. 남편에 대한 직접적인 원망이 드러나는 거고요. 임의 지위로 살동, 말동, 다양하다. 다시 한번 이 원망이라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을 하면서 이 모든 감정이 너무 쉽고 저 새끼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끝이 나게 되는 작품이 바로 이 원망, 규원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오늘 그린 교재의 두 번째 좀 볼까요? 181페이지 한 장만 올리면 되거든요. 거기 3번 볼래요? 3번. 3번 보시면 봐봐. 이 작품이 아까 전에 너 때문에 살똥말똥하리라고 했으니까 이거 원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남자가 썼어. 그러면 원망이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4대부는 임금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자가 되는 순간 뭐가 돼요? 지조와 절개의 시가 돼버려요. 그걸 보여주는 게 이 3번 시조예요. 봐봐. 왕 천만리 머나먼 길 고문님을 여의없고 내 방은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아있으니 저 물도 내 안과 같아서 울면서 밤길을 지내고 있구나. 내놓다 가고 있구나죠. 그럼 여기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야? 이 물, 이 내 마음과 같다라는 거지. 객관적 상관물의 감정입을 찍으시면 되는 건데 주제는 다르다라는 거야. 물론 님을 잃어버린 거에 대한 슬픔은 동일하지. 하지만 여기서 님은 뭐야? 얘는 남편이고 얘는 뭐예요? 왕방은이잖아. 남자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단종이에요. 임금님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는 거지. 이건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인상은 똑같잖아. 근데 디테일은 다르죠. 맨날 나오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한 장만 더 넘겨볼까요? 183페이지의 8번 시조는 정발고 진짜 많이 나오는 시조예요. 백석고도 종종 나왔던 시조인데 바람도 쉬어넘는 고개, 구름이라도 쉬어넘는 고개, 산진이, 수진이, 해동청, 보람에도 다 쉬어넘는 도공, 장성령 고개.
그래서 자연물도 그리고 높이 나는 그 매와 독수리들도 쉬어갈 수밖에 없는 아주 높은 산고개를 그나마 이미 왔다 하면 나는 한 번도 안 쉬고 넘어가겠다. 과장법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여기서의 고개는 뭘 상징하게 됩니까? 님과 나 사이를 막는 장애물로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제 표면적으로는 뭐 찍으시면 됩니까? 아까 전에 나왔었던 약수, 은하수 찍으시면 되는 거겠고요. 더 나아가서 아까 증생도 괜찮습니다. 내가 꿈속에서 님 만나려고 했는데 막으니까. 그런 결로서 이 장애물의 이미지로서 좀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외부 지문 패턴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고 옆에 있는 작은 글씨들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집에 가서 읽어. 진짜 제일 나쁜 버릇이 진짜 하면 안 되는 버릇이 금요일 저녁 10시에 국어를 피는 거야 그때. 그리고 내일 가야 되니까 문제를 풀어. 그리고 딱 풀고 채점도 안 하고 그냥 와. 그럼 뭔가 국어 공부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최대한 수업을 들으시고 최대한 빨리 복습하는. 내가 예습을 말해 뭘 말해. 집에 가서 한 번 더 봐야 돼.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뭐예요? 제 수업 속에 녹아있지만 여기 텍스트화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전부 다 습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단 2장짜리 읽으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그냥 읽어가면서 풀어보죠. 다시 뒤에 백지 있죠? 나중에 이제 옮겨 적어가면 내가 이 백지에다가 해석해보면서 내가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판단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내신형 문제, 모의고사형 문제 풀어보시면서 패턴 파악하시고. 맨날 그냥 전날에 모의고사 문제만 그냥 띡띡 풀어보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여러분들 국어가요 진짜 암기예요. 암기 과목이야 한 50%까지는. 내가 점수가 잘 안 나온다? 안 외운 게 너무 많은 거야. 어느 정도 되고 그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 없으면 안 된다. 이거 다 암기잖아. 전형성을 외우는 거야. 약수가 나왔을 때, 번호증명가 나왔을 때, 차가 나왔을 때 전부 다 외우셔야 돼. 알겠죠? 수업 배우시면 교환가로 좀 마무리를 할 거고 하셨다가 하신 완전히 이야기하죠.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안 들어간다고? 아니야. 그거 쌤이 처음에 알려주실 때는 사실 우리가 적혀 있었거든요. 그거 이게. 근데 두 번째로 알려주실 때는 빼고 두 개가 있었어요. 진짜 신경을 빨리 얘기를 하고 아니. 얘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너희들 때문에 하는 물론 다 하면 좋지만